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단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당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을 대충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흰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금세 피로와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처음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연료입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에 첫 시동을 거는 것과 같죠? 이때 어떤 연료를 넣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엔진이 돌아가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첫 단추가 삐뚤면 하루 전체 옷매무새가 어그러지듯 아침 식단이 흔들리면 하루 종일 혈당도 요동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은퇴 교사이신 박명수님은 매일 아침을 식빵 2장과 우유 1잔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간편하고 배도 부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쯤이면 어김없이 심한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책을 읽기도 힘들었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버거웠어요. 박명수님은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8까지 나온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침 식단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식빵과 우유 대신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에 시금치나물 1접시,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로 아침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입맛에도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졸음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4주 후에는 오전 내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6주 만에 다시 측정한 공복 혈당은 100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명수님은 이제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핵심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필요한 만큼만 곁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예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접시를 준비하실 때 절반은 채소로,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소량의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워보세요. 채소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같은 평소에 드시던 밑반찬들이면 충분해요. 단백질로는 달걀, 두부, 생선 등을 활용하시고 흰밥 대신 현미, 통밀, 귀리 같은 곡물을 조금만 곁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그보다 확실한 건강 투자는 없을 겁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 이제 실감하고 계시죠? 그저 향신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계피, 그저 신맛 나는 액체일 뿐이라고 여겼던 식초, 그리고 흔한 곡물인 귀리. 혹시 이런 평범한 재료들이 혈당 관리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3가지 식재료가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피부터 살펴볼까요? 계피에는 우리 몸의 세포문을 열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피가 이 문을 더 쉽게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문고리가 뻑뻑할 때 기름을 쳐주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계피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실론 계피가 혈당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되고 하루에 2g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 식초는 어떨까요? 사과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급작스럽게 혈당이 치솟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죠. 마치 물된 논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가듯이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위벽이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귀리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귀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마치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조절하듯이 당분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거죠.
이런 재료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재봉사이셨던 이정아님은 평생 손끝으로 섬세한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 음식을 자꾸 찾게 되었어요.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단팥빵이나 과자가 당겼고 이를 참지 못하고 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이 들쭉날쭉하게 변했고 측정해보니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어요. 이정아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양상담을 받으면서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먼저 점심과 저녁 샐러드에 사과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식사 30분 전에 마시기도 했고요. 아침에는 롤드 오트 30g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섞고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밍밍한 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달콤한 향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오후 간식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3시만 되면 자동으로 단 것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 들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다시 측정한 혈당은 확연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고 하루 종일 혈당 그래프가 훨씬 완만한 곡선을 그렸어요. 이정아님은 이제 다시 세밀한 바느질 작업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계피는 하루 2g 이내로 요거트나 오트밀에 살짝 뿌려 드세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100% 순도의 제품을 고르시고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해요. 원액 그대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귀리는 가공을 덜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제품을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보다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혈당 관리 효과는 훨씬 뛰어나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 아침에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귀리를 플레인 요거트에 섞고 계피를 뿌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날은 혈당이 급등하고 또 어떤 날은 안정적이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먹는 방법에 숨어 있어요. 오늘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같은 아침 식사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우리 장 벽을 먼저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섬유소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데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시계바늘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되죠. 세 번째는 전날 밥의 활용법입니다. 전날 지은 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워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같은 양의 밥이라도 갓 지은 밥보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거죠. 네 번째는 산미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신맛 나는 것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리거나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이런 원칙들의 힘을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최도윤님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덮밥 한 그릇을 5분 만에 후딱 해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정말 힘들었죠. 혈당을 측정해보니 식후 혈당이 220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최도윤님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침을 거르지 않기로 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겨 드셨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삶은 달걀 2개,
마지막에 전날 냉장고에 넣어둔 현미밥 반 공기를 데워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리 달걀을 삶아두고 샐러드 재료도 손질해서 보관해두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먹는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5분 만에 후다닥 먹었다면 이제는 최소 15분은 걸려서 천천히 드셨어요. 한 달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던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측정한 혈당은 식후 최고치가 16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도윤님은 이제 12시간 근무도 훨씬 수월하게 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관문에 채소 먼저라고 메모지를 붙여보세요. 매일 보는 곳에 붙여두면 자연스럽게 순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현미밥은 100g씩 소분해서 냉장 보관 후 아침에 데워 드세요.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병을 식탁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식사 전 물 마시는 것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알아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원칙을 알아도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당 친화적인 아침 식단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하고 비싼 재료가 아니라 평소에 드시던 친숙한 재료들을 활용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단은 오트밀 기반의 죽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오트밀 죽이 아니에요. 오트 50g에 채소와 단백질을 듬뿍 넣어서 만드는 든든한 한 끼입니다. 물 또는 저지방 우유 1컵에 오트를 넣고 끓이다가 다진 버섯이나 호박, 당근을 넣어주세요. 거의 다 익을 때쯤 달걀을 풀어 넣거나 두부를 으깨서 넣으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 샐러드입니다. 검은 콩이나 강낭콩, 병아리콩 등을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고 아침에 해동해서 사용하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 같은 채소를 듬뿍 넣고 사과 식초와 올리브오일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주면 됩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한식 한상입니다. 잡곡밥 소량의 단백질 주먹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들을 곁들이는 거예요. 단백질로는 달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등을 활용하시고 나물은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등 평소에 드시던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단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주부이신 문혜라님은 몇 년 전부터 씹기가 불편해져서 주로 흰죽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당을 측정해보니 흰죽을 드신 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측정기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의심하셨습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되는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 번 측정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영양상담을 받으면서 흰죽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혜라님은 씹기 편하면서도 혈당에 좋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영양사의 제안으로 오트밀죽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트 40g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끓이고 여기에 다진 버섯과 으깬 두부, 그리고 달걀을 풀어 넣었어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과 계피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흰죽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오트밀의 고소한 맛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드시니까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포만감이었어요. 전에는 흰죽 한 그릇을 드셔도 1시간 후면 또 배가 고팠는데 오트밀죽을 드시면 오전 내내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혈당 측정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흰죽을 드셨을 때는 200 가까이 올랐던 혈당이 오트밀죽을 드신 후에는 130대에서 안정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평소 공복 혈당도 20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혜라님은 이제 오전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식단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오트밀죽은 전날 밤에 오트를 물에 불려두시면 아침에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채소는 주말에 미리 다져서 냉동 보관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세요. 두 번째, 콩 샐러드를 위해서는 콩을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 냉동해 두는 게 좋습니다. 100g씩 나누어 보관하시면 1인분으로 딱 적당해요. 드레싱도 미리 만들어 두시고 채소만 그때그때 신선한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식 한상은 밥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자동으로 분량이 줄어들면서도 시각적으로는 풍성해 보입니다. 나물 반찬들은 주말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두시면 평일 아침에 간편하게 차려 드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될 거예요. 식사량 줄이기 너무 힘들다는 고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래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챙김 식사법, 즉 마인드풀 이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20분 정도가 지나야 뇌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에서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죠. 뇌가 배부르다고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늦게 걸리는 차와 같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같은 양의 음식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습관을 기르면 과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라아치부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식감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보세요. 한 숟가락을 뜬 후에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택배 보조 일을 하시는 한세진님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스트레스는 쌓이다 보니 저녁 늦게 집에 오면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저녁에 맛있는 것 좀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체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170일까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세진님은 무작정 음식량을 줄이려고 시도해 보셨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 교육을 받으면서 먹는 방법을 바꿔보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양을 줄이는 것보다 먹는 속도와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였죠. 한세진님은 먼저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끄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뉴스를 보면서 식사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음식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점차 음식의 맛을 더 세심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15번에서 20번 정도 씹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3번에서 4번 정도만 씹고 삼켰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에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니까 식사를 시작할 때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었고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2주 정도 실천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늦게 간식을 찾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니까 추가로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는 밤 간식을 거의 찾지 않게 되었고 2개월 후부터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체중이 6kg이나 줄었고 혈당은 171에서 11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한세진님은 억지로 참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적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인드풀 이팅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한 숟가락마다 잠시 멈추며 씹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식사 중간에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물을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아침 식단 하나, 식사 순서 하나,
씹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 식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혈당 건강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